네, 이어서 그 투 디멘셔널 케이스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요. x, y가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커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 CDF를 정의할 건데 그 x, y 각각에 대한 CDF가 아니라 x, y에 대한 그 조인트 확률 분포에 대한 이제 CDF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인트 CDF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fxy는 이제 그 x보다 작고 y보다 작게 하는 그 w들의 이제 그런 measurable set에 대한 이제 확률 축도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저기 뭐야 이게 그 joint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for x and y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단순한 이제 그 단순한 전개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제 가정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정하지 않고도 비슷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냥 그 단순한 그렇게 할 이유가 굳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합니다. 그 가정은 뭐 엄청난 가정은 아니고요. 너무 이제 단순한 가정이에요. 뭐냐면은 조인 조인트 PDF가 존재한다는 가정입니다. 조인트 PDF는 이제 매저 시어리 할 때 이제 그 다뤘었어요.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러니까 조인트 프로버비티 덴서티 펑션, 예,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 다루기를 그 이제 x, y의 프로덕은 그 얘는 이제 그 오메가를 그 R2로 보내는 그 랜덤 베리어블인데 오메가를 이제 x 오메가 y 오메가로 이렇게 이러한 순서상으로 어, 보내주는 그 이제 랜덤 벡터를 이거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 게 랜덤 베리어블 이제 x 프로덕 y를 정의를 했었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의한 이제 랜덤 베리어블의 프로덕 랜덤 베리어블의 그 푸시 포워드를 하게 되면은 R2 위에 어떤 확률 디스트리뷰션이 정의가 되겠죠. 근데 그게 R2 위에 이제 르벡 메저에 대해서 앱솔루틀리 컨티뉴스 할 때 그 R2 위에 PDF가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앱솔루틀리 컨티뉴스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앱솔루틀리 컨티뉴스 하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PDF가 존재하는 거고 이러한 PDF는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덴서티 펑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제 PDF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은 우리는 엠브맵을 다루기 때문에 이 엠브맵 자체가 PDF거든요. 그러니까 PDF로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포턴트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러한 가정을 해도 당연히 괜찮은 해도 되는 가정입니다. 이제 그래서 음, 자, 그 이제 이 확률은 지금 뭘 하려고 그랬었지? 일단 이제 정의를 볼게요. 그 x가 이제 a에 포함되고 y가 b에 포함될 확률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이제 지평론적으로 쓰게 되면은 이 얘기죠. 예. x
오메가가 A에 포함되고 Y 오메가가 B에 포함되게 하는 그 오메가들의 모든 오메가들의 집합은 메저러블 집합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확률 축도를 적용한 게 예, 방금 말한 이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다, 다시 쓰면은 이거와 완전히 같은 뜻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예,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만큼이 저기 결국 그 푸시 포워드 매저죠. 푸시 포워드 매저니까 그 푸시 포워드 매저에 대해서 이만큼 셋에 대한 매저를 취하는 거니까 그 이 푸시 포워드 매저에 대한 이만큼의 그냥 그 적분으로 이제 표시할 수가 있죠. 예,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정의예요. 예, 어떤 뭐 유도된 성질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기호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그냥 저절로 오게 되는 내용인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PDF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다시 말해 x가 A에 포함되고 Y가 B에 포함될 확률이라는 것은 A 프로덕트 B에 대해서 이 조인트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우리가 조인트 PDF를 다뤘죠. 이제 또 그 마지널 PDF라는 게 있어요.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덴시티 펑션. 이것도 사실은 확률론 기초를 할 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또 어려울 수 있어서 또 예, 나중에 필요하면은 이제 그때 가서 설명하려고 안 했었는데 예, 지금 그래서 바로 예,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그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덴시티 펑션을 한 축에 대해서 지금 그 R2니까 이 PXY라는 게 이제 R2에서 정의가 되는 함수죠. R2에서 이제 이 확률 R2에서 정의되는 확률 분포니까 네, R2에서 R로 간 함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X랑 Y축이 있는데 한 축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 Y축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게 이제 적분 변수고 그러면 이 적분 값은 X에 디펜던트한 값이죠. 예, 다시 말해 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PDF를 조인트 PDF를 Y에 대해서 적분을 한 그 결과는 X에 대한 함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이 X에 대한 함수는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그 얘는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얘는 PDF죠. 예를 들어 그 PX를 저기 X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은 1이 나와요. 그 PDF예요. 왜 1이 나오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PDF고 이 PDF를 저기 마지널 PDF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조인트 PDF에 대해서 한 축을 적분으로 함으로써 나온 그 남아있는 축에 대한 PDF죠. 남아있는 축에 대한 PDF를 네, 마지널 PDF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그 X에 대한 마지널 PDF다. 네. 그리고 이 마지널 PDF는 사실은 그 그냥 X 자체의 PDF예요, 사실은. 예. 이름을 이제 마지널 PDF, 조인트 PDF에서 유도를 했기 때문에 마지널 PDF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그걸 떠나서 x 자체가 이제 어떠한 PDF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PDF가 사실은 그 마지널 PDF랑 같게 됩니다.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 p x a라는 얘기 a가 그 a px dx이면은 그 뭐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저기 어 그 다시 말해 정확히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 x의 푸시 포워드 매저가 px dx라는 얘기죠. 네. 아무튼 어 그 x의 그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존재를 하면은 어 존재를 해요. 존재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가정한 게 뭐였죠? x와 y의 이제 조인트 PDF가 존재한다는 게 가정이었죠. 이게 존재를 하게 되면은 어 x의 PDF도 존재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PDF는 뭐냐면 그 바로 여기서 적어드린 마지널 PDF예요. 네. 그러니까 마지널 PDF가 지금 이러한 성질을 갖게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만약에 지금 메저 시어리랑 그런 거가 이해도가 충분히 잘 돼 있으면은 쉽게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반대로 마찬가지로 어, 그 뭐냐 그 조인트 PDF에 대해서 그 이번에 x축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y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이 y에 대한 함수는 마찬가지로 그 y의 마지널 PDF라고 부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마지널 PDF는 말 그대로 y의 PDF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서 이제 이것만 이제 y로 바꾸면 돼요. 네. 음, 그리고 자 이제 컨디셔널 PDF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건부 확률. 예.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는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죠. 그러니까 컨디셔널 프로바빌티 덴서티 펑션을 얘기하는 거죠. 예. 조건부 확률이랑 조건부 PDF는 또 다른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연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계속 PDF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컨디셔널 들어간 얘기는 웬만하면은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사실 컨디셔널 얘기를 제대로 다루려면은 메저 시어리를 또 써서 엄청 복잡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어렵게. 그러니까 원래가 컨디셔널이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 기초 확률론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건너뛰고 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컨디셔널은 안 하고 싶었지만 지금 사용이 되어서 아무튼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만. 그러니까 이 컨디셔널 PDF의 정의는 그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그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얘기해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제가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을 생략을 했죠. 예. 아무튼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y에 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컨디셔널 PDF라고 정의를 해요. x의 컨디셔널 PDF다. given y는 y.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y가 y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y가 그러니까 그 y라는 게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x랑 y는 완전히 인디펜던트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사건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x랑 y의 샘플링은 y를 통한 샘플링은 x에도 영향을 주는 예, 인디펜던트 하지 않다면은 x에도 영향을 주겠죠.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이미 y를 알고 있다면은 그 y를 아는 상황에서 x를 샘플링 해야 돼요. 근데 이제 y를 모르고 있다면은 x의 샘플링은 y에 대한 정보 없이 한다면은 그 바로 우리가 그 뭐냐 px를 샘플링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y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은 y에 대한 정보가 없이 x만 샘플링을 해야 된다면은 그냥 그 이거 px를 샘플링하면 돼요. 그런데 y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y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x를 해야 된다면은 바로 이러한 pdf를 샘플링하면 됩니다. 이러한 샘플링은 그 뭐냐 이제 얘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거꾸로 저기 x를 알고 있을 때 y에 대한 샘플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네, 이렇게 정의되는 pdf를 샘플링하면 됩니다. 뭐냐 얘가 pdf냐 pdf라고 썼으니까 pdf니까 pdf라고 썼겠죠. 다시 말해 이제 이걸 적분하면은 1이냐 y가 아니죠. r이죠. 이것도 너무나 쉽게 1이 되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건 무조건 1이 네. 한번 이게 왜 1이 되는지 모르겠다면은 그건 안 되네요. 생각해 보세요. 왜 1이 되는지. 그리고 정의상 자,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조인트 PDF는 그 마지널 PDF 곱하기 컨디셔널 PDF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은 얘로 이렇게 나눈 게 이거잖아요. 보세요. 이거 정의 보세요. 얘 정의 여기 있죠? 네. 이 컨디셔널은 조인트를 마지널 py로 나눈 거니까 이걸 그냥 재배열한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음.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우리는 저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조인트 디스텐스 PDF를 따르는 XY를 샘플링을 하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아까 1차원인 경우는 뭐였죠? 1차원인 경우에는 여기서는 우리가 px의 존재를 가정하진 않았었네요. 예. 그냥 px가 없더라도 이제 fx는 존재하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pxy가 있을 때 pxy를 이제 따르는 xy를 샘플링 하고 싶을 때 방법은 그냥 방법은 먼저 마지널 디스트리뷰 PDF를 갖고 그 y를 그 다음 샘플링 해요. 그 y를 이제 컨디셔널 PDF로 해서 y가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y를 먼저 뽑았으니까 y가 주어졌고 그 이를 통한 이제 컨디셔널 PDF에서 x를 샘플링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x랑 y 순서상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뭐냐 그렇게 이 과정을 거쳐 샘플링한 게 결과적으로 그 이 PXY 이 조인트 PDF를 따르는 샘플링 예, 샘플링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사실 깊은 이해는
메저 시어리 없이는 메저 시어리적으로 컨디셔널 PDF를 다뤄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를 더 엄밀하게 하는 게 메저 시어리잖아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당연하다고 느껴지시면은 이제 느껴지면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음, 그런데 뭐가 깔끔하지 않다, 의심쩍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네, 나중에 제가 또 예, 그분 저한테 좀 말씀하시면은 예, 더 딥하게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이제 디스크리트 케이스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위에서도 마찬가지 1차원의 경우 디스크리트 케이스에서 문제를 풀었듯이 2차원의 디스크리트 케이스에 대해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음, 간단하게 몇 가지 정의만 하고 실제로 푸는 건 여러분들 퀴즈로 넘기려고 합니다. 왜 퀴즈로 넘기냐? 그냥 1차원에서 우리가 풀었던 그거를 그냥 반복 적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처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퀴즈로 넘겼습니다. 자, 일단 기호를 우리가 F가 이제 가로를 했죠. 예. RW의 H승,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읽어야 되지? RW만 있으면은 F는 이제 W 차원의 벡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 말하기 어렵네. 네. 아무튼 F가 얘의 원소일 때 그 말은 다시 말해 여기 괄호 바깥에 있는 H부터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그 H 차원의 H 차원이라는 거는 H 수만큼의 컴포넌트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컴포넌트들이 뭐예요? 다시 W 차원 벡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F0, F1, FH-1까지 이렇게 H-1까지 이런 컴포넌트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H개만큼 컴포넌트죠. 근데 이 컴포넌트들은 다시 그 뭐냐 W 차원 벡터입니다. 예, 다시 이제 W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W 차원은 이제 위에서도 W 차원은 우리가 가로로 썼죠. 세로로 안 쓰고 어디 있어? 예, 여기 이제 세로로 안 쓰고 가로로 썼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W 차원을 가로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H 차원은 세로로 쓴 거고, 예, H 차원, 쪽은 W 차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매트릭스 형태의 표현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 또 뭐냐 매트릭스 표현이면서도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은 그 이미지도 사실은 여기 이제 그 픽셀들마다 이러한 이제 값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레이 컬러라면은 그 RGB 말고 이제 그레이 컬러 원 채널이면은 딱 정확히 같은 표현인 거죠. 네. 여기 이제 여기가 I고요. 여기가 J라고 할게요. 왜냐면은 XY는 보통 이 축이 X고 이 축이 Y죠. 예. XY는 보통 그렇게 쓰는데 IJ로 쓸 때는 거꾸로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J예요. 왜 그렇게 하냐? 어, 매트릭스가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A11, 그러니까 A라는 매트릭스를 A11, A12, A1,
그 뭐시야 n 네 그리고 am1 a 가 21 a2 a2n amn 보통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게 저기 보통 그래서 m by n 매트릭스 이렇게 쓴단 말이야. 보시면 그리고 여기서 이 하나의 컴포넌트를 얘기할 때 a ij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i라는 게 보시면은 그 앞에 i가 증가하는 거는 이 밑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j는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매트릭스 표기법에서는 그러니까 XY 표기법에서는 그러니까 X가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IJ 표기법에서는 우리가 매트릭스에서 그 컨셉을 갖고 와서 생각을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게 J입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컨벤션을 가능하면 네,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얘를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얘를 아까 어떻게 불러야 될지 부르는 언어먼스도 부른다 뭐라고 하지? 아무튼 부르는 것도 좀 쉽지 않았는데 그냥 단순하게 f를 w by h w 곱 h w by h 이제 매트릭스라고 할게요. 예. 그러니까 f는 w by h 매트릭스의 하나의 원소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f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 여기서 우리가 인덱스를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i는 0부터 h 빼기 1까지고 j는 0부터 w 빼기 1까지다 하고 이렇게 예, 쓰겠습니다. 사실 그냥 기호에 대한 얘기였고요. 퀴즈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아까 여기서 위에서 풀었었죠. 1차원일 때 그 이제 1차원일 때 우리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풀었던 문제가 그 f를 따르는 x 샘플링을 f를 따르게 하는 여기다 적어놨구나. 네. 네. 어떻게 저기 f를 따르는 x를 샘플링 할 것이냐를 이제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퀴즈로 남겨놨습니다. f를 따르는 xy를 어떻게 샘플링 할 것이냐. 근데 사실은 위에 방법은 다 나와 있죠. 그 우리가 어쨌든 f를 그 노멀라이즈 하게 되면은 노멀라이즈 한 어떠한 PDF가 있을 거고 그 PDF를 따르는 샘플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널과 컨디셔널로 나눠서 각각 XY를 이제 샘플링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각각을 어떻게 샘플링하냐? 이 각각은 1차원이니까 그 위에서 했던 그 1차원 경우에 디스크릿 케이스의 그거에 따라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완성이 돼요. 네, 퀴즈로 남겨놨습니다. 퀴즈라는 얘기는 이게 손으로 풀 수 있는 퀴즈는 아니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푸는, 그러니까 이 퀴즈 제출은 어떻게 하냐면은 퀴즈는 어쨌든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에도 퀴즈가 있었나? 위에 퀴즈가 어디 없었나? 없었네. 여기 첫 번째 퀴즈네요. 이거는 이제 뭘 제출해야 되는 퀴즈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과제 스텝 3의 하나예요. 과제 스텝 3가 여러분들 이제 애니 구현과 엠브맵 샘플링 구현입니다. 엠브맵 샘플링 구현을 하게 되면은 할 때
무조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이제 이거를 하게 되니까 그 이제 이건 과제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과제를 하면서 이 예, 이 부분을 이제 채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실제로 엠브맵 샘플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